세상에 곡식과 소금과 돈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삼포. 하지만 삼포를 만든 대장장이는 그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북쪽 나라의 여주인 로우히가 삼포를 바위산 안에 가두고 그 풍요를 혼자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새 영웅이 바다를 건너 삼포를 훔쳐냅니다. 그런데 고향이 보이기도 전에 삼포는 전쟁 한가운데서 산산이 부서져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모두가 잃었다고 생각한 파편이 해안에 닿자 메마른 땅에서 곡식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를 만든 삼포는 왜 누구의 것도 되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칼레발라가 들려주는 삼포의 탄생과 탈취, 그리고 파괴 뒤에 남은 풍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오늘날 핀란드와 러시아 북서부 카렐리아 일대에 전해진 노래의 세계입니다. 칼레발라는 아주 오래된 한 권의 책이 그대로 남은 작품이 아닙니다. 19세기 엘리아스 렌로트가 여러 마을에서 불리던 구전시를 모아 하나의 긴 서사로 엮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사건은 1849년에 나온 판본의 흐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세계에는 남쪽에 칼레발라와 북쪽에 포욜라가 있습니다. 칼레발라의 중심에는 노래와 지혜로 마법을 일으키는 늙은 영웅 베이네메이넨이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늘과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 일마리넨이 있고 충동적이지만 용감한 전사 레민케이넨이 있습니다. 북쪽 포욜라는 로우히가 다스립니다. 로우히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주문을 쓰기도 하며 필요할 때는 거대한 새로 변할 만큼 강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자기 땅과 딸과 재산을 지키는 지배자입니다. 문제는 칼레발라 사람들이 보기에 포욜라의 풍요가 자기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 풍요의 중심에 삼포가 있습니다. 삼포의 시작은 거래였습니다. 베이네메이네는 포욜라에서 곤경에 빠졌다가 로우히의 도움을 받습니다. 로우히는 그를 고향으로 보내주는 대가로 삼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베이네메이네는 자신이 아니라 대장장이 일마리넨이라면 만들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일마리넨은 평범한 장인이 아닙니다. 칼레발라에서 그는 하늘의 덮개를 두드려 만들었다고 노래되는 인물입니다. 불과 풀무와 쇠를 다루는 그의 솜씨는 인간의 기술과 신화적 창조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일마리네는 처음부터 포욜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베이네메이네는 결국 주문과 계략을 써서 그를 북쪽으로 보냅니다. 여기서부터 삼포의 소유권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로우히가 값을 제시했고 베이네메이넨이 남의 노동을 약속했으며 실제로 불 앞에서 망치를 든 사람은 일마리넨이었습니다. 로우히는 삼포의 재료로 백조의 깃끝, 메마른 암소의 젖, 보리 한 알, 여름 암양의 솜털 같은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일마리넨은 사흘 동안 풀무를 달구고 쇠를 두드립니다. 처음 나온 것은 황금활입니다. 아름답지만 날마다 사람을 죽이려 하는 사나운 물건이었습니다. 일마리네는 그것을 부숩니다. 다음에는 황금 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이유 없이 전쟁을 찾아다닙니다. 이것도 부숩니다. 세 번째로 나온 황금 암소와 네 번째로 나온 쟁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겉은 찬란하지만 사람과 땅을 해치는 물건이었습니다. 일마리네는 실패작을 다시 불 속에 넣습니다. 마침내 풀무 속에서 삼포가 나옵니다. 원문은 삼포의 생김새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색의 뚜껑이 있고 방앗간처럼 돌아가며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한쪽에서는 먹을 곡식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팔 수 있는 곡식이 나오며 또 다른 쪽에서는 돈과 소금이 쏟아집니다. 삼포는 보물이면서 생산하는 기계이고 한 공동체의 생계를 바꿀 힘입니다. 로우히는 삼포를 받자 포욜라의 깊은 바위산으로 옮깁니다. 9개의 자물쇠를 채우고 뿌리가 땅과 물과 산에 박히게 합니다. 삼포는 밤낮으로 돌아가며 포욜라에 먹을 것과 재물을 가져다 줍니다. 일마리네는 로우히의 딸을 얻으려 했지만 이때는 신부 없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만든 최고의 물건도 남겨둔 채 돌아옵니다. 시간이 흘러 일마리네는 다시 포욜라로 가고 여러 과업을 치른 뒤 로우히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건 끝에 아내가 죽고 일마리네는 깊은 상실에 빠집니다. 그는 황금과 은으로 새 아내를 만들어 보지만 금속으로 만든 몸은 차갑기만 합니다. 최고의 대장장이라도 사람의 온기까지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일마리네는 다시 포욜라로 가서 죽은 아내의 여동생을 데려오려 합니다. 그 시도도 실패합니다. 그는 빈손으로 칼레발라에 돌아와 포욜라의 소식을 전합니다. 북쪽 사람들은 삼포 덕분에 배부르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삼포는 계속 곡식과 소금과 돈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삼포를 만든 장인은 아내도 보상도 자기 작품도 잃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이네메이넨이 제안합니다.
포열라로 가서 산포를 가져오자. 그 풍요를 우리 땅으로 옮기자. 일마리네는 처음에는 말립니다. 산포는 바위산 깊은 곳에 박혀 있고 9개의 자물쇠가 지키고 있습니다. 뿌리도 너무 깊어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이네메이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안 되면 지혜와 노래를 쓰면 됩니다. 두 사람은 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레밍케이넨이 합류합니다. 그는 싸움과 모험을 좋아하는 젊은 전사입니다. 베이네메이넨이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일마리넨이 물건을 만든다면 레밍케이넨은 위험 앞에서 먼저 몸을 던지는 인물입니다. 세 사람의 목표는 같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베이네메이넨은 공동체의 번영을 원합니다. 일마리넨에게 산포는 빼앗긴 노동의 결실입니다. 레밍케이넨에게 원정은 명예를 얻을 모험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널 배를 마련합니다. 이제 풍요를 둘러싼 갈등은 말이 아니라 원정이 됩니다. 새 영웅은 포yor라에 도착해 로우히 앞에 섭니다. 베이네메이네는 처음부터 훔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산포를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산포를 둘로 갈라 한쪽은 포yor라가 갖고 다른 쪽은 칼레발라가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로우히는 거절합니다. 산포가 있기에 포yor라에는 밭과 가축과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순간 자기 나라의 힘도 줄어듭니다. 로우히에게 산포는 거래로 얻은 정당한 재산입니다. 일마리넨이 만들었지만 자신이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은 끝납니다. 베이네메이네는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그는 칸텔레를 연주합니다. 칸텔레는 핀란드와 카렐리아의 전통 현악기입니다. 칼레발라에서 베이네메이넨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과 자연까지 멈춰 듣게 하는 힘입니다. 그가 연주하자 포yor라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노래는 점점 깊어지고 듣던 이들의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로우히와 전사들, 집안의 사람들까지 모두 잠에 빠집니다. 새 영웅은 바위산으로 향합니다. 9개의 자물쇠가 길을 막습니다. 일마리네는 쇠로 된 문을 열고 베이네메이네는 주문으로 장애물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산포의 뿌리는 땅과 물과 산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때 힘센 황소가 불려옵니다. 황소가 뿔과 어깨로 버티고 영웅들이 함께 힘을 씁니다. 마침내 산포의 뿌리가 뽑힙니다. 산포는 배에 실립니다. 그들은 조용히 포yor라를 떠납니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하고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열린 듯 보입니다. 하지만 레밍케이넨은 승리를 참지 못합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베이네메이네는 아직 위험하니 조용히 있으라고 말립니다. 레밍케이넨은 결국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그 소리에 새들이 놀라고 멀리 포yor라까지 흔들립니다. 잠들어 있던 로우히가 눈을 뜹니다. 로우히는 산포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바위산의 문은 열려 있고 9 자물쇠는 풀렸으며 포yor라의 풍요를 만들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추격에 나섭니다. 먼저 바다의 안개를 일으키고 바람을 보냅니다. 영웅들의 배 앞에 위험이 나타납니다. 거대한 물고기와 암초가 길을 막고 폭풍이 돛을 찢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이네메이넨의 칸텔레가 바다에 빠집니다. 사람과 자연을 잠재웠던 음악의 힘이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는 도구 하나를 잃었지만 산포를 지키기 위해 계속 나아갑니다. 로우히는 포yor라의 전사들을 큰 배에 태워 뒤쫓습니다. 베이네메이네는 추격선 앞에 암초를 만들어 배를 부수지만 로우히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독수리로 변합니다. 날개에는 전사들을 태우고 발톱은 배의 돛대와 산포를 붙잡을 만큼 큽니다. 하늘을 가린 로우히가 영웅들의 배 위로 내려옵니다. 이 장면에서 누구도 완전히 옳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웅들은 만든 사람의 목과 고향의 풍요를 되찾는다고 믿습니다. 로우히는 자기 나라에서 훔쳐간 재산을 되찾으려 합니다. 산포는 한쪽에 보물이면서 다른 쪽에 빼앗긴 노동입니다. 독수리의 발톱과 전사들의 무기가 부딪힙니다. 레밍케이넨이 칼을 휘두르고 일마리넨이 배를 지키며 베이네메이넨은 키를 놓지 않습니다. 전투가 거세지는 순간 로우히의 발톱이 산포에 걸립니다. 산포가 배 가장자리로 기울어집니다. 누군가는 붙잡고 누군가는 끌어당깁니다. 마침내 산포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커다란 조각은 바다 깊이 가라앉고 작은 파편은 파도 위로 흩어집니다. 곡식과 소금과 돈을 만들던 수수께끼의 기계는 어느 나라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도착하지 못합니다. 로우히는 산포를 되찾지 못합니다. 영웅들도 완전한 산포를 고향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가 진 싸움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산포의 마지막 주인이 됩니다. 깊이 가라앉은 조각은 바다에 불을 만든다고 노래되고 작은 파편은 파도에 밀려 칼레발라의 해안으로 옵니다.
베이네메이네는 해변에 흩어진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아 땅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파편에서 보리와 곡식, 번영과 기쁨이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온전한 산포는 한 장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포yor라의 바위산 안에서 한 나라만을 위해 돌았습니다. 그러나 산포가 부서지자 작은 조각들은 바다와 해안 곳곳으로 퍼집니다. 파괴가 곧 공평한 분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포yor라는 큰 손실을 입었고 칼레발라도 원하던 보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야기는 풍요가 하나의 닫힌 창고에 있을 때보다 부서진 조각으로 여러 곳에 닿을 때 더 넓은 생명을 낳는다는 장면을 남깁니다. 로우히는 빈손으로 포yor라로 돌아갑니다. 베이네메이네는 바다에 빠진 칸텔레를 찾지 못합니다. 그는 훗날 자작나무로 새 칸텔레를 만들고 잃어버린 음악을 다른 모습으로 되찾습니다. 산포도 칸텔레도 처음 모습 그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상실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산포의 파편은 땅의 풍요가 되고 잃어버린 악기는 새로운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칼레발라는 산포가 정확히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법의 방앗간일 수도 있고 풍요를 만드는 기술이나 질서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수께끼가 누구의 소유였느냐는 질문입니다. 만든 사람의 것일까요? 값을 치른 사람의 것일까요? 힘으로 되찾은 사람의 것일까요? 아니면 삶을 이어가는 모두가 나눠야 할 것일까요? 산포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다에서 부서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조각에서 곡식이 자랍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 풍요는 산포가 만들어낸 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잠근 완전한 보물보다 여러 사람의 해안에 닿은 불완전한 조각이 더 오래 살아남았다는 기억일 것입니다.